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승소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좀 재미있고 특이해요. 여러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승소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대방 원고 서양 외국인 남성입니다. 남편 측이고요. 우리 사무실의 사건에 의뢰한 피고 한국인 여성 아내 측입니다. 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원고, 즉 상대방은요, 네. 한국인 여성과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도 네. 여지없이 계속 그 한국 여성과 문자 네. 메시지 통화를 주고받았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었고요. 적반하장으로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혼하자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 예. 이 사건입니다. 사건도 제가 기억이 나죠. 예전 사건인데 서울가정법원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담당 변호사 이인철. 제가 이제 진행한 사건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피고였잖아요. 원고가 이제 이혼도 청구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다 청구했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에 부담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전부 승소한 거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니까 전부 승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오래된 사건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좀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원고가 상대방 남편이 외국인 서양 남자인데 제가 실제로 봤는데 잘생겼어요. 우리 의뢰인이 이제 한국의 이제 인텔리 여성이었는데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자, 김대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주변에 좀 있어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일반적인 경우 요즘에는 네. 홍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마음만 잘 맞으면 네. 국제결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제결혼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제 결혼하면 얼마나 또 재밌겠어요. 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뭐 본국에도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래서 국제 결혼 요즘에 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바람직해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긴 한데 이제 세계화 시대에 결혼도 사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국제 결혼은 좀 더 보편화하고 하면은 굉장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나쁜 일도 있잖아요. 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이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이 많이 힘드실까요? 뭐 연애할 때 이제 뭐 둘 다 서로의 문화를 좀 이해를 했다고 네.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죠. 좀 더 생기는 그렇죠. 네네. 이 문화적인 차이, 소통, 이 언어의 그렇죠. 차이, 이제 연애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호기심도 있고 와 좋다 이런 게 있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끌렸는데, 이 결혼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너무 다르다. 서양 문화 다르고 이제 한국 문화 다르잖아요. 근데 언어도 뭐 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외국인 남성이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 서양에서도 자유로운 국가 있잖아요. 결혼했는데도 여자는 아내도 내가 다른 여자 만나고 연락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문화 차이되지만 네. 결혼하고 나서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백날 설명을 해도 이거는 안 된다. 한국에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이제 그 선을 넘은 거라고 했지만, 이 서양의 남자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하는 거야. 나는 다른 여자들하고 계속 연락하겠다. 당신이 그걸 이해 못하면 난 이혼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여성과 문자도 주고받고 여행도 가고 했는데, 본인이 전혀 문제 없다고 하면서 계속 아내랑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이혼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제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숫장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 아내분이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원에 이제 답변서도 되고, 이 답변서가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답변서를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답변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답변 취지에는 이혼을 기약한다 쓰고, 왜 이혼을 기약하는지, 가정을 지키려는 이유를 이제 자세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뭐 애매하게 하면서, 근데 가끔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너무너무 저는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법원에서 보면.
약간 의중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설령 그 상대방 유책 표현을 하더라도 옥이나 보복의 감정이 있을 경우 이혼이 된다는 거에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혼 안 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이제 이혼 안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이혼을 한다는 행동이잖아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욕하고 공격하고 한다는 거는 이게 부부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기에는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특히 피고 같은 경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변호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오랫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도 화가 나니까 당연히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막 법원에서도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 미리 이제 잠을 드리잖아요. 참으시라. 그래서 의뢰인은 이제 침착하게 평정을 찾게 하면서 이제 가정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혼을 이제 기각시키고 승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이 많이 화가 나셨지만 평정심을 찾게 하고 이제 침착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났는데, 자, 이 사건에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판사님이 여자 판사님이셨네요. 여자 판사님이셨는데, 물론 뭐 판사님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법원은 항상 공정하고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판사님도 인간이니까 조금씩 이제 그 스타일이 좀 있으시잖아요. 자, 근데 이 재판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원고가 출석을 했어요. 출석했는데, 이제 뭐 한국말 잘하지 못하는데 이제 뭐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통역을 이제 대동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님한테 자기는 한국법을 이해 못하겠다. 아니 내가 이혼을 원하면 당연히 이혼이 돼야 되는데 왜 이혼을 안 시켜주느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파탄주의, 유책주의예요. 유책주의입니다. 유책주의죠. 유책주의는 이렇게 쉽게 이혼이 되는 게 아니죠. 외국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파탄주의라고 해서, 파탄주의는 뭐냐? 부부가 파탄만 되면 뭐 누가 잘못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파탄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원고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원하면은 설령 상대방이 반대해도 이혼이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혼이 어렵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죠. 한국 법은 당신네 법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 의뢰인도 아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혼하려고 이제 막 소위 말해 짱구를 쓰는 거예요. 막 이제 머리 쓰다가 이혼을 꼭 해야겠대. 왜요? 물어보니까, 자, 판사님, 피고의 손을 보십시오. 손이 왜요?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결혼 반지가 없기 때문에 이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무슨 의미였을까요? 원고의 말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원고의 그 의미를 파악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결혼 반지를 이제 뭐 끼는 경우도 안 끼는 경우 있는데, 피고가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나왔다는 것은 피고도 이혼의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평상시에 결혼 반지 끼다가 지금 이혼 청구하니까 결혼 반지를 뺐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이제 딱 생각하고 있는데 판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굉장히 이게 판사님이 아주 센스 있고 아주 그런 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판사님이 갑자기 원고한테 손을 딱 들이대보면서 저도 안 꼈습니다. 저도 결혼했는데요. 결혼반지 안 끼고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뭐 결혼반지 꼭 끼고 다니라는 거 없습니다. 결혼반지 안 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판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정말 재치 있는 판사님이시죠. 제가 와, 그냥 속으로 그냥 감탄했죠. 솔로몬의 지혜구나. 저도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신 판사님이다. 그래서 이제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전부 승소한 그런 사건인데, 굉장히 또 기억에 많이 남고 재미있었던 사건 같아요. 자, 이렇게 국제결혼, 이 문화적인 다양성 때문에 이혼에서도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국제결혼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이 있으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라고요. 부득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찾아오는 게 좋겠죠. 저희 그 사건에 이제 국제결혼, 국제이혼 사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해요. 이제 외국인이 뭐 서양뿐만 아니라 뭐 서양도 이제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특히 이제 아내가 외국에서 오는 경우 많이 있죠.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동남아에서 오셔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 있는데, 이 이제 동남아나 중국에서 오시는 아내분들 뭐 대부분은 성실하게 착하게 잘 결혼 생활하지만, 그렇게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경제적인 뭐 혜택을 얻기 위해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만 조금 한 다음에 이거 계속해서 이제 돈을 이제 받아가가지고 본국에 이제 송금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1, 2년 하다가 이제 부부 이제 생활도 유지를 안 하고 맨날 밖에 나가서 자기네 그 부고 사람들 만나고, 그 남편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정말 어렵게 국제결혼 했는데 아내가 마음은 완전 떠 있는 거죠. 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심지어는 이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혼되면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혼할 경우에는 상대방, 한국 사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여성이면 한국 남자가 잘못해서 폭행이나 외도가 있어서 이혼해야만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부부싸움을 시켜가지고 화를 돋궈가지고 이제 막 때리게 만든 다음에 이거 너 당신 때렸지? 나 바로 이혼한다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막 악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제 결혼, 국제 이혼 같은 경우에도 경험이 많은 그 변호사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건 재밌게 보셨나요? 이인철의 승소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